닐루! 처음 닐루의 가이드를 제작한 게 벌써 8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성인물도 변한 점이 있었고 너무나도 한정적이었던 조합이 프런소 캐릭터가 차츰 풀리면서 어느 정도는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3.6에 복각할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이제 말과 글로 꺼내게 되면 제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만 알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닐루의 예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현월의 춤, 그냥 평타입니다. 체력의 춤, 사뿐한 회전 상태를 발동하여 HP 최대치에 비례하는 물원소 피해를 줍니다. 해당 상태에서 평타를 치면 검의 춤으로 전환, 스킬을 다시 발동하면 선의 춤으로 전환됩니다. 막타인 세 번째 춤을 평타로 치냐 스킬로 치냐에 따라 각기 다른 추가 효과를 가집니다. 평타인 검의 춤으로 끝날 경우에는 8초 동안 평타가 물원소로 전환되고 3타의 추하타가 생깁니다. 스킬은 선의 춤으로 끝날 경우에는 12초 동안 주변에 습기를 부여하는 평정의 물안개를 생성합니다. 도중에 평타를 치든 스킬을 섞든 상관없이 막타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응하는 효과이니 이 평평 이 같은 하이브리드 사이클도 문제없습니다. 닐루를 메인 딜로 세우는 게 아닌 이상 평타를 칠 일은 많이 없어 보이니 평타보다는 스킬로 막타를 쳐서 광역 물부착에 집중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소년의 춤, 먼 꿈속 샘물 소리, 꽃이 핍니다. HP에 비례한 광역 물원소 피해를 주고 명중한 적에게 영원한 침식 상태를 부여하여 이 상태가 부여된 적에게 물원소 피해를 줍니다. 일단은 HP 개수에다가 그 개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딜링기로서 자체적인 성능은 매우 훌륭하지만 보편적인 닐루는 치명타 관련한 스탯을 챙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높은 딜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종료가 있겠군요. 이쪽은 HP를 주로 챙기는 데에 비해 궁극기는 공격력 개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HP 개수를 충당한 사례인데 닐루는 처음부터 그냥 HP 개수를 지닌 궁극기라 치명타 확률을 조금 챙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성, 꽃보라가 맴도는 정원을 개방하면 파티가 물원소와 프런소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스킬의 세 번째 춤이 완료되면 30초 동안 지속되는 황금잔의 선물 효과를 부여합니다. 이 효과를 받은 캐릭터가 프런소 공격을 받으면 근처의 모든 캐릭터가 10초 동안 원마가 100포인트 증가하고 황금잔의 선물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개화 반응을 발동하면 풀 원액 대신 풍요의 핵을 생성합니다. 풍요의 핵은 기존의 원액보다 더 빨리, 더 크게 폭발합니다. 일단 조합을 물속성과 풀속성으로만 강제합니다. 딜러 닐루가 성능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럼에도 굉장히 마이너한 픽인 이유가 패시브를 아예 버리고 게임을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물원소의 특성상 딜러로서 강력한 성능을 내려면 다른 원소 반응보다 증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원소 캐릭터를 파티에 넣게 되면 패시브가 통으로 날아갑니다. 아주 똥같은 이야기죠. 출시 당시에는 프런소 캐릭터도 적은 마당에 이딴 식으로 덱 강제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요요나 백출 등 프런소 힐러가 출시된 지금은 다른 물원소 딜러들도 닐루 개화팟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 춤추는 영혼의 꿈을 개방하면 닐루의 HP가 3만을 넘어갈 때 초과하는 HP 1000포인트마다 풍요의 핵으로 가하는 피해가 9% 증가합니다. 보편적인 닐루가 HP 스탯에 올인하는 이유입니다. 최대 수치인 400%까지 가려면 약 75,000가량의 HP 최대치가 필요합니다. 종결 무기이자 전용 무기인 성현의 열쇠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수치니까 전부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계산할 것 없이 마음 편하게 HP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순수한 청금석, 영구동력 코어, 파데사라, 포난 결정가루입니다. 순수한 청금석과 영구동력 코어, 수메르에 위치하는 영겁의 드레이크를 잡으시면 됩니다. 파데사라, 이게 파데사라입니다. 수메르 성이나 선나운, 카자르 자리 궁 등에서 파밍이 가능합니다. 포난 결정가루, 버섯몬을 잡으시면 됩니다. 번개운소나 불원소에 닿으면 가루가 아니라 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성입니다. 추천되는 순서는 이 Q입니다만 풍요의 핵이 주는 피해는 특성 레벨과 전혀 무관하기에 특성을 전혀 올리지 않더라도 파티를 굴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화 반응은 격변 반응이기 때문에 캐릭터 레벨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니 레벨을 90레벨까지 찍는 것이 제일 우선시됩니다. 특성책은 실천, 몬스터 재료는 버섯포자, 주간보스 재료는 재앙신의 애군을 쫓는 눈물입니다. 실천의 철학, 수메르에 위치하는 무지의 탑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포난 결정가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번개의 불속성으로 버섯몬을 활력 또는 건조 상태로 만들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앙신의 애군을 쫓는 눈물, 영혼의 수호자 라이덴을 잡으시면 됩니다. 라이덴 주간보스는 라이덴 두 번째 전선임무를 완료하면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먼저 전용 무기인 성현의 열쇠입니다. 전용 무기라고는 했으나 디자인을 보아하니 그냥 종결 무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옵션이 HP인 한손검이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유일합니다. 성현은 무기 효과에도 추가적으로 HP 증가가 있고 HP 최대치에 따라서 파티의 원마까지 제공하니 여러모로 훌륭한 성능의 무기입니다. 반함결록,
옵션은 치명타 확률이지만 무기 효과에 HP 증가가 달려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44%의 높은 치명타 확률을 제공하는 만큼 성유물에서 치명타 피해를 조금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체력이 최중요 옵션인 것은 변함이 없으나 어차피 성유물 강화가 체력 쪽으로만 붙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부옵션에 치명타 피해를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말고는 오래된 자유의 서약이 있습니다. 간혹 닐루가 원소 마스터리를 왜 챙겨야 하나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풍요의 핵도 결국 개화 반응으로 생겨나는 친구이기에 원소 마스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게스트와 호스트, 그러니까 선부착과 후부착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만개 반응과 달리 개화 반응은 물부착과 풀부착이 마구잡이로 발생하니 닐루가 개화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닐루가 가진 원마 옵션이 풍요의 핵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풍요의 핵에 딜적인 영향을 주는 HP 옵션보다는 당연히 우선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 스탯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조금 샜는데 서약이었죠?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개화 파티는 그 이름처럼 격변 반응인 개화에 집중하는 조합으로 서약이 제공하는 공격력이나 피해 증가가 다른 파티처럼 크게 작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야토나 아라이탐이 함께하는 개화 팟이라면 그나마 괜찮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시포스의 달빛, 일단 원소 마스터리 옵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합격인데 그에 비례한 원충까지 제공합니다. 닐루가 시노부나 카자처럼 원마만 챙기는 캐릭터는 아니니 그 효율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력적인 무기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강철 벌침, 꽃잎비, 암철검 등 원마를 제공하는 무기는 전부 채용이 가능합니다. 성유물입니다. 원래는 천암 2세트로 체력을 확보하고 악단 성유물, 낙원 성유물 등으로 원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3.6의 복각함과 동시에 우리 감로빛 꽃바다가 출시되면서 HP 40%라는 매력적인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래놓고 또 다른 전용 성유물이 등장하면 놀고 싶겠지만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발을 이용하는 딜러닐로 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2세트 조합으로 몰락을 추천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님프와 감로를 추천드립니다. 님프랑 몰락의 2세트 옵션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일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이 님프의 꿈이 감로 성유물과 같이 나오는 친구라 파밍 효율이 좋습니다. 개화 서포터로 활용하실 땐 전부 체력에 투자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딜러로 활용하시려면 물원피 성배와 치명타 왕관을 채용하며 부옵션에서도 치명타 옵션과 조금의 원충 그리고 HP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종결 스펙 말입니다만 개화 서포터 닐루는 체력 74,444가 종결 스펙입니다. 성현의 열쇠가 없다면 5만 중반에서 6만 정도가 현실적인 권장 스펙이 되겠습니다. 딜러 닐루는 워낙 마이너해서 여전히 정보가 많이 부족한데 반함 결록을 기준으로 치약 70에 GP 18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객관성 다 버리고 제가 직접 계산을 때려본 결과이니 신뢰도는 0에 가깝습니다. 참고만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반월의 춤. 물의 달로 가하는 피해가 65% 증가하고 평정의 물안개 지속시간이 6초 증가합니다. 물의 달 피해 증가는 딜러 닐루한테 유용하고 평정의 물안개 지속시간 증가는 서포터 닐루한테 유용합니다. 2돌, 별하늘의 꽃비. 황금전의 선물 효과가 있을 때 물원소 피해를 가하면 적의 물원소 내성이 35% 감소합니다. 개화 반응으로 적에게 피해를 가하면 적의 풀원소 내성이 35% 감소합니다. 물속성과 풀속성만으로 이루어진 파티인 개화 파티의 딜 성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효율이 꽤 좋은 효과이나 닐루 자체가 명암 기준으로 완성형 캐릭터이다 보니 가성비 면에서는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4돌, 잔물결의 음절. 스킬을 발동한 사뿐한 회전 상태에서 세 번째 춤이 적을 명중하면 원소 에너지 15포인트를 회복하고 궁극기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닐루의 궁극기를 강화해주고 더욱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별자리입니다. 포효버스도 개화 파티를 굴리면서 영 쓸모가 없어진 닐루 궁극기가 아깝긴 했나 봅니다. 6돌, 서리를 먹게 하는 현약. HP 1000포인트당 치약이 0.6%, 치피가 1.2% 증가합니다. 최대 치약 30%, 치피 6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돌 카자와 비슷한 방식인데 바람원소 인챈트와 가피증만을 던져주는 그 친구와 달리 닐루는 딜러로 활용하기 쉽게끔 치명타 스탯을 올려주는군요. 이 효과를 최대로 받는 HP가 5만인데 이는 돌파 스탯이 HP고 전무의 옵션과 효과마저 HP인 닐루 입장에서 굉장히 낮은 벽이라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전무가 아닌 다른 무기를 채용했다면 계산하기 복잡하겠지만 다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 파티입니다. 이제는 물딜러 활용이 가능해졌죠. 가성비가 최고 장점인 개화 파티에 이 무슨 사치인가 싶은데 단일 보스전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백추를 사용하겠다면 아라이탐을 채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역시나 아야토가 그랬던 것처럼 단일 보스전에서 조금 더 시간 단축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화 파티의 근본인 코코미를 내세우고 최근에 출시한 키라라를 넣으면 매우 안정적인 파티가 완성됩니다. 코코미가 없다면 바바라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닐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